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황지문입니다. 오늘 저 이 운동기구가 다 나오고 있어요. 운동기구가 저쪽 방에 있는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샌드베이가 이거 왜 들고 왔냐면 오늘 설명할 게 이게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하는 거는 아마추어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오늘 할 거는 이 독학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모든 운동에서 어떻게 스스로 독학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뭔가 자기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일반 아마추어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시간이 안 나서 그런 게 아니, 일반 아마추어의 마인드는 이런 거를 못해요. 일반 아마추어들에게 만약에 뭐 레슨을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제가 프로의 실력이 된다는 건 아닌데 프로같이 하고 싶어서 굉장히 구질 연습도 다양하게 하고 드로우 페이드, 그 다음에 탄도 조절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코스도 내가 잘 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한테 레슨하는데, 필드에서 잘 치려면은 뭐 드로우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페이드도 쳐야 된다, 뭐 탄도 조절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경사 있는 데서 무릎 꿇고도 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딱 얘기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전부 다 나는 똑바로도 못 치는데 똑바로만 치려고 레슨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치는 것만 배우려고 레슨을 오거든요. 절대 드로우 페이드를 잘 치고 싶어서 탄도 조절을 잘 치고 싶어서 레슨 안 옵니다. 똑바로만 쳐서 나는 그냥 똑바로만 치고, 그리고 나는 프로 레벨도 안 바란다. 그냥 똑바로만 치고 골프가 좀 쉬워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걸 얘기하세요? 그건 어렵고 프로 레벨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시간도 안 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답변이. 그래서 이게 오늘 할 내용 자체가 아마추어를 더 복잡하게 만들긴 하는데, 그래도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프로들이 마냥 잘한다라고 골프가 그렇게 쉬우면 프로들이 연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프로들은 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조금 눈곱만큼이라도 한타라도 더 줄이려고 하루에 뭐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6시간 8시간 하죠. 그죠? 프로들이 만약에 그냥 마냥 골프가 쉬우면 연습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그 프로들조차도 골프가 너무 어려우니까 언제나 연습을 쉴 수가 없는, 단 하루만 이틀만 쉬어도 바로 감이 떨어지니까 연습을 쉴 수가 없는 게 골프거든요. 프로들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추어는 자기는 시간도 별로 안 되는데 골프가 뭔가 굉장히 쉽게 치고 싶은데, 프로들처럼 뭔가 이렇게 마인드 자체가 뭔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쉬운 거 몇 개 똑바로 치는 것만 딱 배워서 그냥 쉽게 치고 싶다. 그건 마인드 자체가 어렵고 모든 운동을 더 본인이 스스로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거 말은 너무 길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프로들 중에서도 요거는 이제 또 제가 골프 프로를 다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 원래 이제 다른 분야에서 프로의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하는데, 프로들 중에서도 몇 부류가 있습니다. 몇 부류.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명의 선생님에게 그냥 교과서대로, 아니면 그 단 한 명의 선생님의 이론만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운 프로가 있어요. 네. 그렇게 그냥 한 명한테 그냥 꾸준하게 배우고, 그리고 그 한 명을 가르치는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계속 그냥 그것만 연습하는 프로. 그렇게 해도 프로가 되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만약에 그 선생님의 방식이 자기한테 잘 맞아서 그 방식만, 그 단 하나만 배우고 다른 것들을 어떤 것도 안 배워도 자기한테 잘 맞으니까 세계적인 레벨로 가면 진짜 따봉입니다. 다른 거 배울 필요도 따봉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의 방식 자체가 자기한테 안 맞거나 자기 움직임이라든지 센스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아니면 관절의 모양, 관절의 방향 이런 것들이 그 선생님은 편한데 나한테는 안 맞는 방식을 억지로 강요당하면서 배우면은, 그 프로는 프로 레벨 라이센스 딸 정도의 레벨은 되겠지만 이렇게 더 못 올라가는 정체기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한 사람한테만 배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면서 선생님이 바뀌는 프로가 있습니다. 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다가 요 선생님한테 배웠다가 요 선생님한테 배웠다가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쪽 가서 배웠다, 이쪽 가서 배웠다. 그렇게 이제 배움을 이제 선생님을 바꾸는 경우. 근데 바꾸는 경우에도 이제 또 중요한 게, 바꾸는 경우에는 선생님을 바꿀 때마다 그 선생님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은 안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바꿀 때는. 이 모든 사람, 특히 운동은 특히 뭔가 타격이나 이런 것들을 테니스, 야구 전부 다 그립도 다 다르잖아요. 테니스도 웨스턴 그립 이런 거 있듯이 모든 운동, 특히 타격에 있어서는 각각 스타일, 각각 선생님들 아니면 각각 이론의 방식은 항상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해요. 예.
항상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 바꾸다 보면은 각 선생님마다 각 선생님은 자기의 장점만 얘기하지 자기의 단점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그냥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럴 경우에 선생님을 바꾸면은 자기 스스로 이 방식은 나한테 맞아서 이 방식을 요렇게 이제 자기한테 흡수를 하면은 좋은데 이 방식은 나한테 안 맞아. 내 실력을 더 감퇴시키는 것 같으니까 이 방식은 선생님이 하라고 해도 몰래 안 하고 그 다음에 빼려고 하고 그런 자기만의 이제 그런 걸 골라내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선생님을 바꿔서 장점을 흡수를 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자기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 같은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 어떤 선생님이 어떤 프로나 어떤 선생님도 안 배우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그렇게 보고 그냥 그것만 보고 자기가 분석을 해서 동영상을 보든 뭘 보든 자기가 직접 가서 보든 찍어서 보든 뭘 하면서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선수라든지 아니면 한 명, 저는 한 명만 꼽아요. 보통 전 제미 세드로스키 한 명. 물론 다른 선수도 보고 여기 틀어놓은 더스틴이나 롤이나 아니면 타이거즈도 보긴 한데 일단은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보든 한 명을 보든 그렇게 보면서 연구를 하고 뭔가 자기만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이제 직접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진 않지만 동영상으로 배우면서 뭐 우리나라 힙합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힙합도 제가 한 2002년도 2003년도 때는 정말 일본은 굉장히 스트릿 댄스가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달 안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일본의 스트릿 댄스 비디오를 들고 와서 비디오가 정말 씹힐 정도까지 그걸 보고 그냥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거든요. 빌보드 마찬가지고. 그래 어쨌든 동영상을 보고 그냥 따라하면서 자기 깨달음을 느끼는 그런 세 번째 부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거를 분석을 할 때 그냥 마냥 보고 여기서 이제 더스틴이 이런 포즈를 하니까 나는 그냥 보고 이런 포즈를 할래 이런 포즈 할래 계속 이렇게 그냥 마냥 따라하는 게 아닌 언제나 찍어봐야 돼요. 언제나 자기가 자기 눈으로 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 자기가 그걸 보고 자기가 직접 시행을 했을 때 정말 저는 컴퓨터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각도 어떤 거 나는 이제 뭔가 다운스윙도 나는 다운스윙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제이미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내려오고 뭐 그런 각도 몸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이런 각도를 정말 프레임별로 분석을 하고 항상 자기 모습을 찍어보고 항상 비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자기 모습을 찍어보고 하다가 보면은 뭔가 깨달음이 없고 그게 자기만의 또 이제 스윙이 되거든요. 아니면 몸의 움직임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골프를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고 물론 가끔씩 제 친구한테 확인은 해요. 이런 방법을 깨달았는데 이게 맞냐고 물어보면은 제 친구가 좋은 대답을 해주면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반응이 안 좋으면 내가 아직까지는 깨달음이 좀 부족한 것 같네. 그렇게 이제 하긴 하는데 저는 골프를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정확하게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류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근데 아까 말한 동영상을 보고 따를 땐 영상을 항상 찍고 비교해요. 저는 하루에 영상을 한 100개 이상 찍을 거예요. 특히 슬로우 모션 보고 찍고 보고 자꾸 비교해보고 그리고 영상도 볼 때는 처음에 몇 번 볼 때와 100번, 1000번, 10,000번 볼 때는 또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대강의 겉모습만 보이다가 100번, 1000번, 10,000번 똑같이 10만 번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가 처음엔 안 보이던 게 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깨달음이 또 옵니다. 그걸 또 흉내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아예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오로지 혼자 독학이에요. 혼자 여기 있는 공을 어떻게 잘 치, 골프 클럽이 여기 있으니까 옛날 중고체 이런 걸로 그냥 여기 있는 거만 어떻게만 잘 칠까, 어떻게 보낼까 이런 것만 막 혼자서 누구도 안 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이리저리 치다가 잘 되는 경우. 그건 버바슨 같은 케이스죠. 버바슨 누구한테도 안 배우고 혼자서 공을 이리저리 보내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그래서 버바슨 항상 슬라이스를 막선 슬라이스로 티샷 보내고 또 아이언은 또 막 희한하게 드로우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선수가 있고 그런 네 부류가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처럼 한 선생님한테 꾸준하게 배우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계속 바꾸면서 그래도 꾸준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지금같이 이제 그냥 당연히 교육을 받으니까 자기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냥 실력이 쭉쭉쭉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골프도 독학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프로님에게 배우고 그리고 예전에는 골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 분이 있으니까
뭐 하는 스포츠였으니까 프로님한테 배워도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래서 뭐 프로님한테 계속 돈을 주고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생활체육화 돼가지고 어린애들도 많이 하고 어린애들 뭐 돈이 그렇게 많으면 좋은데 돈이 없고 근데 골프가 재밌어서 막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스크린도 치고 필드도 나가고 뭐 클럽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근데 거기서 프로까지 배우면은 그럼 돈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골프가 독학 시대로 이제 가요. 네. 독학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독학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도 독학으로 이제 했고 아까 배운 적이 친구한테 아까 뭐 이렇게 물어보긴 하지만 오로지 저는 독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독학이니까 지금 정도 실력밖에 안 되겠죠. 정말 어느 프로님한테 그냥 꾸준하게 배웠으면 저도 이미 프로 라이센스를 땄을 수도 있겠죠. 제 연습량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반인이 상상 못할 정도로 제 연습량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양에 비해서 제 실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안 배우는 게 그냥 제 똥꼬짐이나 이런 걸로 안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한테 배워서 그게 뭔가 빨리 깨달아서 뭔가 잘 되면 재미가 없어요. 네. 저는 제 스스로 뭔가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알아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누구한테 배워서 빨리 되면은 그런 거에 뭐 오락 치트키 쓰는 것처럼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하는 게 골프를 보통 전부 다 점수를 위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점수를 어떻게 하면 잘 내고 어떻게 하면 일관적이고 어떻게 하면 일관적인 스윙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내고 어떻게 하면 정확성을 기르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골프로 접근을 하는데 저는 골프를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스윙을 통해서 공이 어떻게 날아가든 어디로 날아가 일단 내 몸을 어떻게 썼을 때 공을 맞췄을 때 더 쾌감이 좋고 뭔가 내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 클럽을 잘 다루는 것 같고 막 그런 거를 느끼는 걸 좋아하지 필드 나가서 점수 내고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학으로 하는 겁니다. 제 재미를 위해서 독학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배우는 게 똥꼬집이 아닌 누구한테 배우면 제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독학으로 하는 경우 그래서 독학으로 했는데도 한 요 정도 실력은 올라왔죠. 그래도 일반인 아마추어의 중에서는 약간 상위 레벨로 이제 올라온 실력이죠. 그랬을 경우에 제가 독학을 하는 연습 이제 독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 운동기구로 알려드릴 건데 오늘 지면발력에 대해서 지면발력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골프가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지면발력이나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왜 더스틴을 틀어놨냐면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더스틴이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뭔가 이렇게 왼쪽으로 하체 중심이 이동하고 뭔가 양발이 탁 약간 공중이 뜨면서 이렇게 지면발력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하체도 딱 돌아가면 하체가 빵 튕기면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레슨가들은 이걸 보고 지면발력, 더스틴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이제 카일 전 세계 최강자죠. 야 카일 보니까 대회에서 볼 스피드를 103까지 내. 103 뭐 여기 보면은 카일 같은 경우는 정말 백스윙하면 이렇게 와서 순간적으로 완전히 공중에 뜨죠. 공중에. 이런 걸 보고 이제 레슨을 이제 만들겠죠. 뭐 여러 레슨가들이 칼 영상 가지고 레슨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지면발력을 이제 하는데 지면발력을 이제 하면 자기가 뭐 지면발력을 이용하고 더 파워를 내고 지면발력을 이용하고 더 파워를 내고 싶은 방법을 이제 보통은 아까 말한 독학은 레슨을 보죠. 요즘에는. 네. 저는 레슨을 봐도 그냥 이렇게 레슨을 하는갑다 싶어서 하지 레슨을 보고 막 따라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스스로 알아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슨을 보고 따라 하겠죠. 근데 레슨을 보고 따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마냥 그 레슨을 보고 따라 하는데 아까 말한 그 레슨의 방식이 실제로 만약에 자기가 몸을 가르치는 건 어느 정도냐면 자기도 자기 몸을 틀리게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분명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에는 전혀 엉뚱하게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자기는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설명해도 그 설명이 틀린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정도로 몸이라는 거는 정말 로봇처럼 딱딱 각을 맞춰서 뭔가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그냥 사람이 뇌로 신호를 주면은 그냥 그 의도에 맞춰서 몸이 그냥 저절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 의도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설명을 하는 것도 설명이 틀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남의 영상을 보고 남의 영상을 딱 틀고, 저도 옛날에 하긴 했는데, 저도 그런 거 보면은 예전에는 좀 엉뚱한 설명을 많이 했네. 요런 옛날 유튜브로 보면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런 것까지는 많이 안 해요. 그냥 제가 어떻게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까, 그런 걸로 하지. 예. 막 선수를 보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어쨌든 자기 모습도 좀 잘못되게 말할 경우가 많은데, 남의 영상을 보고 남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자기가 분석해서 그거를 또 설명을 하면 틀릴 경우가 거의 한 7, 80%는 틀릴 경우로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 자기는 그 동작을 전혀 정확하게 똑같이 못하는데 설명만 보고 따라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제 예전 동작도 굉장히 틀린 게 많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렇게 엊그저께부터 말하는 게 무조건 레슨이야. 제 영상도 마찬가지고 프로 레슨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의심부터 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면발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잘 보세요. 제가 혼자서 스스로 독학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지면발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면발력은 이제 업 다운이죠. 업 다운. 네. 위로 하는 지면발력이 있고 밑으로 눌리는 힘이 있고 위로 드는 힘이 있고 눌리는. 보통 골프는 백스윙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위로 에너지를 뭔가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백스윙 할 때 뭔가 에너지를 위에서 이 상태에서 다운으로 이렇게 쏟아놓은 다음에 왼쪽으로 중심이 이동한 상태에서 왼쪽을 강하게 업 하면서 이런 식으로 쳐라라고 하고, 실제 이 동작이 제일 프로들과 가깝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내가 설명하는 게 왠지 이 화면의 사람들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그 설명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의심부터 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지면발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단 한 가지 그 레슨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레슨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봐야 돼.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 찾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나만 듣고 따라 했는데 그게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언제까지 틀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선생님이 한 명한테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오히려 더 틀린 걸 가르치면은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평생 틀린 것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의심을 생각을 하고 경우의 수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지면발력이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알려드리려고 요걸 들고 왔어요. 원래 테이블로 하려 했는데 테이블이 없어서 요걸로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독학으로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요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아마추어는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하냐면, 잘 보세요. 지면발력 여러 가지. 지면발력은 일단 잘 보세요. 뭔가 힘을 받아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그죠? 내가 힘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뭐 지면발력은 하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면 뭐 여기를 누른다라고 해도 여기 있는 거는 또 지면에 연결돼 있으니 이것도 지면을 이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동작이 있다. 만약에 골프채도 그냥 요렇게 이제 내려오는 골프채에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임팩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마냥 하체만 이용할 경우가 있고, 상체를 누르는 밑으로 누르는 힘과 같이 이렇게 뛸 수도 있거든요. 네. 요렇게 잡는 것처럼.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냥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요거 정말 비슷한 걸로 맞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세요. 첫 동작이에요. 요거랑 두 번째 동작입니다. 요 차이 뭔 것 같아요? 요 차이 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예요. 경우의 수. 어떤 게 과연 나한테 맞는지 여러 가지, 지면발력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자기가 그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고 이리저리 몇 가지 하다가 얻어 걸리는, 이거는 나한테 굉장히 맞는 것 같아 하다가 보면 뭔가 좋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레슨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그것만 왼쪽으로 와서 이것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게 탑볼이 또 잘 나요. 이게 아무튼 미스샷이 잘 나는 그 지면발력이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는 잘 보세요. 요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지면을 눌려서 바닥을 눌려서 이 지면의 힘을 동시에 바닥을 누르는 힘과 상체 손바닥을 누르는 힘을 동시에 난 바닥을 누르는 힘도 있지만 상체를 이걸 누르는 힘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쓰죠. 같이. 누르는 힘과 바닥을 누르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페이크예요. 페이크. 나는 발만 뛰는 거야. 발만. 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근데 손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발만 했는데 손은 그냥 나는 페이크로 그냥 손만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러면 지면을 전혀 손만 딱 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페이커처럼 이 같아 보이려고 손만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번째 지면 발력은 손은 전혀 이용 안 하고 발만 이용한 거예요. 네, 근데 모양이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방식 중에 뭐가 자기한테 맞냐. 자기가 할 때 뭔가 백스윙을 하고 내려올 때 그냥 하체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골프채는 그냥 바로 휘두르는 게 낫냐. 아니면 골프채를 누르는 힘. 이렇게 누르는 힘을 이용해서 같이 동시에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자기한테 맞냐. 두 가지를 해보고 자기가 거기서 자기한테 맞는 걸 흡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지면 발력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해볼게요. 두 가지. 하나, 둘, 잘 보세요. 첫 번째. 요거랑 두 번째. 요거랑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다르긴 보이긴 하고 손이 떨어지는 건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올라가는 내가 이제 여기 이제 팔이랑 발도 둘 다 동시에 지면을 이용해서 이거를 올라가는 힘을 버텼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 그 다음에 내려온다. 올라갔다 내려온다예요. 올라갔다 내려온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닌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잘 보세요. 나는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지 내려오는데 처음부터 나는 떨어지는 네. 이게 지면 발력이 쓰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골프에서. 근데 어쨌든 그거는 본인들이 이걸 해보면서 이제 느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올라갔다 내려온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느낌의 점프상이 어떠냐면 나는 올라갔다 내려온다. 이러면 사뿐하게 내려와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점프를 하는 게 내가 뛰었다가 버티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그냥 여기서 떨어진다. 요게 어려워요, 되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건 쉬운데 처음부터 내가 지면 발력을 이용할 때부터 내 체중을 밑으로 순간적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춤에 있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거 올라갔다 내려오냐 아니면은 올라갈 때부터 여기를 쓴 게 요걸로 해서 올라갈 때도 이 손을 딱 떼버리면 바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의 모든 체중이 바로 땅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올라가는 체중이 밑으로 내려오면 사뿐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내 체중을 땅에다 전달을 잘 못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힘은 세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은 센데 떨어지는 힘은 약해요. 근데 두 번째는 처음부터 손을 빡 떼버리면 이 체중이 동시에 바로 땅으로 직행을 해요. 그러니까 땅에다 힘을 쏟는 건 좋은데 올라가는 느낌은 표현을 못하겠죠. 근데 요게 이제 또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그래서 자기는 뭔가 골프 스윙을 할 때 나는 지면 발력을 와서 업하고 내가 일부러 업하는 느낌으로 뭔가 이런 내 체중을 위로 하늘로 올리는 그런 지면 발력이 좋은 사람. 아니면 나는 이 체중을 순간적으로 땅으로 바로 내 체중을 땅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땅으로 전달을 하는 게 또 좋은 사람. 요거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고 이게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추어가 이런 걸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은 정말 이 선수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좀 유익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머리 복잡하고 똑바로만 치워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하겠지만 제 독학을 하는 방법이에요. 독학. 제 스스로 독학을 누구한테 안 배워도
제 스스로 저만의 스윙, 저만의 좋은 몸 동작을 찾기 위한 과정, 그리고 저만의 좋은 몸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해보고 내한테 맞는 걸 흡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항상 모든 운동을 해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흡수를 하는 그게 저만의 몸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잘 보세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면 잘 보세요. 똑같이 두 개를 해볼게요. 하나, 둘, 세 가지를 해볼게요. 세 가지. 하나, 둘, 이렇게. 두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또 네 번째, 하나, 둘. 다섯 번째, 하나, 둘. 이렇게. 와, 경우의 수 엄청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지면 발력 하나만 해도 경우의 수가 수백 가지가 막 나오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의 수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단순히 그냥 동영상 보고 뭔가 동영상에서 와가지고 백스윙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그냥 뭔가 이렇게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동영상 보고 풀이하고 이렇게 하라고 레슨하고 그거 따라하는 순간 그게 자기한테 안 맞으면 완전히 이제 X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배우니만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레슨을 보고 마냥 그것만 따라하지 말고 그 지면 발력 하나 아니면은 뭐 백스윙 다운스윙 하나 뭐 릴리즈도 직접 돌리는 게 있고 돌리는 방향도 이렇게 돌려도 되는데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돌리는 방향 오른쪽 손도 요로도 돌려봤다가 요로도 돌려봤다가 손목을 이렇게도 해봤다가 돌리면서 해봤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놓다가 왼손목도 그냥 툭 쳐봤다가 돌리면서 했다가 이렇게 뒤집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해보고 많은 경우의 수를 해보면 해볼수록 거기서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요. 그 방금 했던 것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제가 양손, 양발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양손, 양발이 아닌 왼손과 왼발은 가만히 두고 오른손과 오른발이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왼손과 왼발은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왼손, 왼발만 하는 거예요. 왼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왼손과 오른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닥에 붙여놓고 왼손과 오른발을 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다 동시에 올라가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이거든요. 이 차이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 레슨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제대로 설명한 게 아닌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스윙을 못하는 사람이 분석을 하고 하는 게 틀릴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 경우의 수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의 수가 단 하나밖에 없으면 그 설명 하나가 맞겠지만 경우의 수가 100가지, 몇백 가지 되는 것 중에 그 하나를 딱 설명하는데 그게 맞을 경우보다 틀릴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또 반대는 여기서 오른손과 왼발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화면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주기 전까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요 경우의 수를 골프 스윙으로 또 표현을 하면은 양손과 양발을 같이 지면 발력에 활용을 하는, 아니면은 여기서 왼손과 왼발을 오른손과 오른발은 놔두고 왼손과 왼발을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아니면은 왼손과 왼발을 놔두고 오른손과 오른발만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그리고 또 오른손과 왼손만 이용하는, 오른손 여기는 놔두고 오른손과 왼손을 이용하는, 또 반대죠. 왼손과 오른발만 이용하는, 왼발과 오른손은 둔 상태에서 왼손과 오른발만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이 중에 뭐가 자기한테 맞는지는 자기가 직접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 이 더스틴이 과연 어떤 걸 하는지는 자기도 설명 잘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동작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독학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지면 발력 단 하나, 아니면 릴리즈, 손목, 손목을 쓰는 것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잘 봐요.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고, 손목은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게 있고, 밑에서 위에서 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오른손을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잘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오른손을 정말 접었다 이렇게 펴는 경첩 활동이라죠. 경첩 이렇게만 해보면,
그러면 오른손을 요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요렇게 뭔가 이렇게 어루만지듯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뭐가 있었지? 잠깐 또 있는데. 오른손목을 접긴 하는데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요런 식으로. 요거는 뭐 깎아치기 좋겠죠? 뭐 페이드 아니면 로브샷. 근데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듭니다. 오히려 와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든다. 뭐 요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걸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손목, 요게 정말 나한테는 맞다. 손목 하나 찾고, 그 다음에 팔꿈치도 경우의 수를 만들고, 어깨도 경우의 수를 만들고, 왼손 손이 모였을 때도 왼손만 이렇게 써보고, 오른손만 이렇게 써보고, 양손을 같이 쓰고, 양손도 요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그냥 요렇게 쳐보고, 그 다음에 양손이 또 뭐 있을까? 각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와보고, 각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요렇게 요쪽으로 바라보게 해보고, 그 다음에 각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 때 더 이렇게 보게도 만들어보고.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스스로 몸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보고 그걸 맞는 걸 찾아가요. 이게 원래 춤이라는 겁니다. 춤도 손가락을 그냥 거울 보면서 항상 우리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해보고 막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안무를 짜고 이럴 때는 막 하면 정말 보면은 이상한 동작들이 처음에 안무 짜서 막 노래를 듣고 하다 보면 이상한 동작들을 봐요. 그 이상한 게 왜 이상할까? 그럼 내가 팔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돌려서 그런가? 그럼 여기로 돌릴 거죠. 그럼 아니면 손목이 너무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너무 꺾여 있으니까 잠깐 든다.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또 뭔가 이상하고, 그런 경우의 수를 자꾸 찍어보고 확인하고, 찍어보고 확인하고, 바꿔보고 확인하고, 공연 하나 하는데도 동영상만 수천 개를 찍어봐요. 그리고 계속 바꿔봅니다. 발목 하나도 뒤꿈치를 써봤다가 앞꿈치를 써봤다가 무릎도 돌려봤다가 폈다가. 그래서 제가 이런 춤에서 원래 그렇게 하는 연습 방법을 골프로도 스스로 누구한테 안 배워도 스스로 내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그걸 다 해보면서 제 스스로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독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본인들도 마찬가지,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까 말한 똑바로만 치면 좋겠는데 뭔가 이런 너처럼 그런 레벨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뭐 100타인데 90타만 치면 좋겠고, 뭔가 그냥 쉽게만 치고 공만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이걸 정말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까지 해도 어려운 게 아직은 골프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잘 알아내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시간을 쏟아 부어도 어려운 게 골프인데, 저같이 이렇게 안 하고서 골프를 쉽게 어떻게 잘 칩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네. 만약에 그렇게 골프가 쉬운 거면 저는 이미 PGA에 갔을걸요. 연습량이나 이런 연구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골프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골프 스윙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인체에 이 뭔가 메커니즘이라는 각도 하나 분리했다가 뭐 모였다가 뭐 어디는 왼손과 오른손 밸런스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몸만 돌리면 끝, 무조건 몸만 돌리, 이런 것들을 제일 혐오해요. 경멸합니다. 정말 그거는 레슨에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마추어들을 정말 완전 망치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일수록 골프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우니까 제대로 마음먹고 네가 시간을 못 낼지언정 단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일주일에 단 1시간밖에 연습을 못 하더라도 너는 이 골프 어려우니까 다양하게 연습을 하고 이 어려운 골프를 좀 더 잘하려고 스스로 이렇게 많은 연습 방법이라든지 내가 던져주는 거 그런 걸 하려고 처음부터 주입을 시켜놔야 되는데, 처음부터 똑딱이 똑바로 치고 그 다음에 또 치면 똑바로 막 휘면은 막 공이 휘면은 그러면은 휘는 구질을 인정하고 그 구질을 더 잘 내라. 슬라이스가 나면은 슬라이스도 굉장히, 저는 4, 5년 동안 슬라이스 내니까 완전히 악성 슬라이스 내야 될 홀도 있거든요. 용원 CC 가면은 악성 슬라이스 나면 정말 페어웨이 저쪽에 해서 투혼을 노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일직선으로 가면 여기 산의 언덕 때문에 일직선으로 가면 이게 걸리고 거기서 약간 밀리면 죽는데, 그냥 똑바로 보고 슬라이스 이 악성 슬라이스 내면 정말 페어웨이 똑바로 가서 거기서 바로 투혼을 지르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4, 5년 동안 악성 슬라이스 해서
그 악성 슬라이스조차 재구질로 만드니까 거기가 뭐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악성 슬라이스 봐. 다른 사람들은 끊어가거나 아니면 절로 치다 다 죽는데 저는 악성 슬라이스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악성 슬라이스가 나면은 악성 슬라이스도 나중에는 필요하니까 악성 슬라이스 잘 내려고 노력해봐라. 그리고 또 악성 슬라이스 고치다 보면 이게 훅이 나거든요. 그러면 또 훅이랑 구질했어요. 네가 이런 모습을 해서 훅이 나는데 훅이라는 것도 네가 골프에서는 필요하니까 훅을 잘 내려고 노력해봐라. 그러면 잘 내려고 노력을 하고 훅을 잘 내게 되면 스스로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훅을 잘 낼 수 있으니까 훅을 안 낼 수도 있거든요. 슬라이스도 잘 낼 수 있으니까 안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골프는 무조건 아마추어들이 슬라이스가 나요. 그러면 그 슬라이스 고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똑바로 보내줄까? 훅이 나요. 그러면 훅이 나는 걸 또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또 똑바로만 치는 레슨밖에 없어요. 무조건. 골프 레슨만 보면 전부 다 그것만 따라하면 똑바로 쳐야 되는데 그게 뭐 골프가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아마추어일수록 처음부터 다른 운동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운동은 탑구 누가 탑구를 이렇게 똑바로만 백핸드 똑바로만 보냅니까? 공이 어디로 날릴지 모르는데 골프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탁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탁구도 공이 여기로 나니까 순간적으로 그 0.1초 더 있는 동안에 내 궤도를 생각해 나는 드로우 여기로 날아오네 나는 페이드 나는 컷샷 로브샷 밑에서 오네 띄우기 그 0.1초도 안 되는 그 빠른 공이 와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순간적으로 그 궤도를 생각하고 내가 이미 어느 궤도를 치지 다 생각하고 딱 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자꾸 개발을 해줘야지 골프가 쉬워지는데 골프는 제자리에 있는 공을 전부 다 똑바로 치는 방법밖에 안 가르쳐요. 똑바로. 예전에 최경주 프로님이 그랬죠. 주니어 선수들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애들은 너무 똑바로만 치려고 한다. 산에도 보내보고 여기서도 쳐보고 이렇게 해야 실제 PGA 경기 가서 그런 것들을 잘 하는데 너무 똑바로만 치려고 하면은 너는 이제 실제 경기를 할 때 경쟁력이 없다. 이리저리 보내봐라. 그래서 연습 나오는데 실제 절로도 쳐보고 여기로도 쳐보고 저기 가서도 해보고 막 하거든요. 선수들은. 네,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한 100명 중에 99명이 이미 그 영상을 껐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돼. 나는 연습량도 안 돼.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연습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나는 그냥 똑바로만 보낼래. 그럼 다른 영상을 찾는 거야. 공 똑바로 보내는 법, 슬라이스 안 내는 법 그런 것만 보고 따라하죠. 그러니까 골프가 안 들죠.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정말 골프를 자기가 여유가 돼서 아까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처럼 프로한테 계속 꾸준하게 배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배웠으면 이미 지금 실력보다 두세 배 이상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똥코치 그리고 제가 재밌어 하는 게 그거랑 다르니까 그냥 제가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길이 재밌어요.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이지 모드가 아닌 하드 모드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요즘에는 아까 말한 골프도 예전처럼 프로에게 꾸준히 배우는 게 아닌 독학을 하는 시대고 유튜브에 널려져 있는 게 레슨이니까 레슨을 보고 자기가 독학을 할 때 그 레슨만 보고 마냥 따라하는 게 아닌 그 레슨을 보고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연습을 했을 때 자기가 그래도 스스로 독학으로 자기만의 스윙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치킨입니다. 그럼 치킨도 여러 가지 치킨이 있습니다. 팔을 이쪽으로 당기는 경우가 있고 안쪽으로 집어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치킨이 이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시 방향으로 던지는데 이렇게가 나가는. 그리고 치킨잉인데 여기서 나가다가 이게 비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비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비틀지는 않는데 어드레스가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킨잉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치킨잉도 팔꿈치가 잡아당기는 사람인데 나는 분명히 팔꿈치는 가만히 있는데 손목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고 치킨잉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경우가 수가 많거든요. 자기가 다 해봐야 돼요. 치킨잉도 고치려고 하면 팔꿈치도 잡아당겨봤다가 손목을 확 잡아당겨봤다가 어깨를 집어넣어봤다가 그런 걸 다 해봐야 스스로 고치지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프로님도 그걸 봤을 때 뭔지도 모르는데 치킨잉은 그냥 이렇게 하면 고쳐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완전 무책임한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 스스로 독학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골프가 쉬워지고 싶으면 마냥 쉽고 똑바로 가고
골프 레슨에서 뭔가 그럴듯하게 굉장히 뭐 요즘에 이것만 하면 싱글 돼요, 이것만 하면 골프 잘 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레슨 한 4, 5분 되는 그런 레슨은 정말 최악의 최악. 골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많은 그런 이제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 성격 자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저처럼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독학을 하고 골프를 잘하고 싶으면 그렇게 노력은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독학을 하는 방법,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걸 보고 있는 자기가 골프를 이제 어린 애들도 만약에 요즘에는 이제 막 유튜브를 보겠죠? 그러면은 어린 선수들 중에 이제 자기가 정말 프로 레벨로 올라가고 싶으면 아까 네 부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부류라든지 뭐 프로로 올라갈 수 있는데 자기가 정말 완전 상위 레벨로 올라가고 싶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아까처럼 결국에는 세계적인 상위 레벨은 누구한테 단순하게 한 번 배운 게 아닌 그냥 자기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만든 사람들이 세계 레벨로 올라가요. 뭐 저는 세계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춤적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탑은 올라갔었으니까, 그런 아까 말한 경우의 수를 막 다 만들어와서 춤을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뭐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린 선수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단 선생님의 단 한마디 아니면은 교과서에 있는 그런 것들만 그냥 마냥 연습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만의 스윙을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게 정말 자기한테 맞는 스윙이고, 자기 뭔가 이렇게 옷을 딱 정말 맞춤 옷을 입는 것처럼 자기의 몸과 자기의 스윙이 하나가 돼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스윙, 그리고 그게 또 스코어를 올릴 수 있고 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